아이고, 이 더러운 거지놈아! 썩 꺼지지 못해! 부잣집 대문 앞에서 한 거지가 매몰차게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거지가 사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영감님이라는 것을. 과연 영감님은 왜 거지로 변장했을까요? 마지막 반전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큰 마을에 최만석이라는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3대에 걸쳐 부를 쌓아온 집안의 주인으로 논밭만 수백 마지기에 상당까지 운영하며 마을에서 손꼽히는 재산가였으며 백발이 성성한 나이에도 정정한 몸으로 집안 살림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최만석 영감에게는 큰아들 최진수와 작은아들 최진호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최진수는 장사 수완이 뛰어나 아버지의 상단 일을 거들었고, 작은아들 최진호는 글 공부를 하여 과거에 급제한 뒤 벼슬길에 나가 있었으며, 두 아들 모두 마을에서 인정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만석 영감은 요즘 들어 깊은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머지않아 재산을 아들들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과연 두 아들 중 누가 진정으로 이 큰 재산을 관리할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감은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습니다. 재산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썩게 만들 수도 있는 법이지. 내 아들들이 진정 재물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릴까? 어느 날 밤 영감은 오랜 고민 끝에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거지로 변장하여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진심을 살펴보고, 특히 두 아들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최만석 영감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헌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얼굴에 숯을 칠하고 머리를 헝클어뜨렸으며 낡은 지팡이를 짚고 등을 구부정하게 굽혀 영락없는 늙은 거지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영감은 집을 빠져나와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평소 자신을 공손히 대하던 사람들이 거지 차림의 자신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두 아들이 가난한 거지를 어떻게 대할지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로 영감이 찾아간 곳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박 부자의 집이었습니다. 박 부자는 최만석 영감 다음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고, 평소 영감에게 늘 공손하게 예를 갖추며 최 영감님께서는 저희 마을의 큰 어른이십니다라고 칭송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영감이 거지 행색으로 박 부자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 양반, 하룻밤만 재워주시고 끼니 한 끼만 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박 부자가 나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혐오와 경멸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박 부자가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더러운 거지놈이 어디서 감히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느냐. 당장 썩 꺼지지 못해! 우리 집 대문 앞을 더럽히면 매를 맞을 줄 알아. 영감은 박 부자의 하인들에게 빗자루로 쫓겨나듯 대문 밖으로 밀려났고, 박 부자는 침까지 뱉으며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습니다. 영감은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그토록 공손하게 굴던 사람이 한낱 거지에게는 이토록 매몰차게 대한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고, 사람의 두 얼굴을 똑똑히 목격한 것입니다. 영감은 다시 발걸음을 옮겨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가 찾아간 집집마다 반응은 비슷했으며, 부자들은 하나같이 거지를 쫓아내거나 욕을 퍼부었고, 심지어 개를 풀어 쫓아내는 집도 있었습니다. 영감은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존경했구나. 내가 거지가 되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도와주려는 사람도 없구나. 그는 인간 세상의 냉정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이제 영감이 시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두 아들, 큰아들 최진수와 작은아들 최진호였으며, 영감은 떨리는 마음으로 큰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만석 영감은 거지 행색으로 큰아들 최진수가 사는 큰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상단 일을 맡아 하며 장사로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고, 집도 따로 장만하여 아내와 자식들을 거느리고 부유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영감이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영감은 목소리를 낮추고 떨리게 만들며 애처롭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먼 길을 떠나온 늙은 거지옵니다. 하루 종일 굶었으니 밥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인이 안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보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큰아들 최진수가 직접 대문 밖으로 나왔고 영감은 숨을 죽이며 아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최진수는 거지 차림의 영감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허허, 이 바쁜 시간에 거지가 왜 찾아온 것이오? 우리 집은 자선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오. 밥을 얻어먹고 싶으면 절이나 관하로 가시오. 영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도련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 늙은이가 사흘을 굶어 기력이 다하였으니 냉수 한 그릇만이라도 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최진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먼.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빌어먹다가 혹여 죽기라도 하면 우리 집안에 재수가 없지 않소? 당장 다른 곳으로 가시오. 영감이 그래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서성이자 최진수는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저 거지를 당장 쫓아내지 못할까? 대문 앞을 더럽히면 손님들이 보기에 좋지 않지 않느냐? 하인들이 달려와 영감의 팔을 붙잡고 거칠게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은 아들에게 밀려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자신에게 아버님, 효도하겠습니다라고 공손하게 말하던 아들이 한낱 거지에게는 이토록 매몰차게 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아들의 진짜 마음속이 어떤지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영감은 큰아들의 집 담장 밑에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의 집 안에서 며느리와 손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영감은 귀를 기울여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방님, 아까 그 거지 노인이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밥 한 끼 정도는 주고 보내도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최진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한번 거지에게 밥을 주면 소문이 나서 거지들이 줄줄이 찾아올 것이오. 우리가 자선단체요? 그런 쓸데없는 정에 휘둘리지 마시오. 영감의 가슴 속에 깊은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큰아들은 장사로 돈을 버는 데는 능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마음씨는 메마르고 각박했으며 재물만 아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감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아들 최진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고 있었고 비록 큰아들만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번듯한 집을 장만하여 살고 있었으며 청렴한 선비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영감은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작은 아들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 양반, 이 늙은 거지가 시주 한 끼를 얻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하인이 나왔고 안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잠시 후 작은 아들 최진호가 직접 나왔습니다. 영감은 또다시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아들의 얼굴을 살폈고 아들의 첫 반응이 어떨지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최진호는 거지 차림의 영감을 보더니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영감은 아들이 형처럼 자신을 쫓아낼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고 그러나 다음 순간 최진호가 내뱉은 말은 영감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진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희 집도 형편이 넉넉지 못합니다. 제가 벼슬은 하고 있으나 녹봉이 적어 식구들 먹여 살리기도 빠듯한 형편이옵니다. 다른 부잣집으로 가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영감은 두 번째 아들에게도 거절당하자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형처럼 거칠게 쫓아내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자신의 두 아들 모두 가난한 거지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영감이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려는데 작은 아들의 아내가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서방님, 저 어르신께서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냥 보내시려는 겁니까? 하지만 최진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형편을 모르시오? 이달 녹봉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어찌 남을 도울 여유가 있겠소?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배고픈 사람을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비녀라도 팔아서. 하지만 최진호는 고개를 저으며 아내를 안으로 들여보냈고 영감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영감은 두 아들 모두에게 실망하여 힘없이 마을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며 영감은 진짜 거지가 된 것처럼 외롭고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감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오두막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지붕이 허술하고 담장도 무너져 내려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임이 분명했고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구수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영감이 그냥 지나치려는데 오두막 문이 열리고 한 과부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삼배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고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과부가 거지 차림의 영감을 보더니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 추운 날씨에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혹시 주무실 곳이 없으신가요? 영감은 과부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고 소인은 갈 곳 없는 늙은 거지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과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 집에서 주무시다 가십시오. 비록 누추한 곳이지만 따뜻한 방 한 칸과 저녁 한 끼는 대접할 수 있습니다. 영감은 자신의 두 아들도 거절했던 자신을 이토록 가난한 과부가 선뜻 맞아주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과부는 영감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안은 정말로 가난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3명의 어린 자녀들이 방 안에서 놀고 있었으며 아이들은 낯선 거지 할아버지를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과부가 영감에게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게 하고 깨끗한 방석을 내왔습니다. 어르신, 저희 집이 가난하여 변변한 음식은 없지만 된장찌개와 보리밥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잠시 후 과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차려왔고 비록 반찬은 된장찌개와 김치 2가지뿐이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영감이 말했습니다. 댁도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찌합니까? 과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비록 가난하기는 하지만 굶주린 사람을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남편도 살아계실 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해도 남을 도울 줄 아는 마음만은 잃지 말라고요. 영감은 밥을 먹으며 과부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어찌된 일이십니까? 과부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3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가난한 농부였지만 마음씨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지요. 저는 남편의 그 따뜻한 마음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영감은 과부의 말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재산은 한 푼도 없는 이 과부가 오히려 자신의 부자 아들들보다 훨씬 더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밤 영감은 과부의 집 방 한 칸에서 편히 쉬었습니다. 비록 낡은 이불이었지만 따뜻했고 무엇보다 과부의 진심 어린 마음이 영감의 가슴을 녹였으며 영감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영감은 과부가 차려준 소박한 아침상을 받았습니다. 과부는 자신과 아이들이 먹을 쌀마저 아껴가며 영감에게 정성껏 밥을 지어주었고 영감은 그 따뜻한 마음씨에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과부님, 사실 저는 거지가 아니옵니다. 과부가 놀란 표정으로 영감을 바라보았고 영감은 천천히 얼굴의 숯을 닦아내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부는 영감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은 마을의 최만석 영감님이 아니십니까? 과부는 황급히 절을 올리며 당황해했고 자신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영감님을 거지인 줄 알고 대접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감이 과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나는 사람들의 진심을 보고 싶어 거지로 변장했었소. 그런데 놀랍게도 부자들은 모두 나를 쫓아냈고 심지어 내 두 아들마저 나를 거절했소이다. 과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두 도련님들께서도 영감님을 거절하셨다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영감님을 알아보지 못하셔서. 하지만 영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바로 진심이었소. 내 아들들은 아버지는 공경하지만 가난한 거지는 천대하는 사람들이었소. 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부님, 당신은 달랐소. 당신은 자신도 가난하면
하면서 낯선 거지를 선뜻 맞아주었고 자식들이 먹을 양식마저 나누어 주었소.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요. 과부는 영감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영감님, 저는 그저 제 남편이 가르쳐준 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만 남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진정한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영감은 과부의 말을 듣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 두 아들을 불러 모았고 마을 이장과 유지들도 함께 자리하게 했으며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대청마루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큰아들 최진수와 작은아들 최진호가 아버지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감은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을 열었고 너희들은 어제 대문 앞에 왔던 늙은 거지를 기억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큰아들이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더러운 거지 하나가 시주를 달라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쫓아냈지요. 작은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거지 한 명이 찾아왔었는데 형편이 어려워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영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거지가 바로 나였다. 두 아들은 동시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큰아들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어찌 아버님을 몰라보고. 영감이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는 알아보지만 가난한 사람은 알아보지 못했다. 너희가 대한 것은 나의 재산이었지 나의 사람됨이 아니었다. 진수야, 너는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거지 하나 먹일 마음이 없었고 진호야, 너는 벼슬을 하면서도 굶주린 노인을 외면했다. 두 아들은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이미 늦었다. 나는 너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았다. 영감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다. 마을 끝에 사는 가난한 과부가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자신의 마지막 양식까지 나누어 주었다. 그녀야말로 진정한 부자이며 내가 찾던 사람이다. 영감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재산의 절반을 저 과부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가장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재물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두 아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습니다. 영감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너희 두 아들이 나누어 가져라. 하지만 명심하거라. 재물은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다. 재물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재물의 노예가 된다면 그 재물은 독이 될 것이다. 그날 이후 가난한 과부는 영감이 준 재산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그녀는 돈이 생겼어도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아끼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큰아들 최진수는 상단에서 번 돈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기 시작했고 작은 아들 최진호는 벼슬을 하며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관리가 되었으며 두 사람 모두 아버지가 준 교훈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최만석 영감은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지혜롭게 나누어 주었고 사람의 진심을 시험하는 거지 변장을 통해 세상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재물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하며 오래오래 기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가난해도 남을 도울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